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개 방송 토요일 날 저희들 100만인의 봄 소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봄 소풍 말고 또 언제 여름 소풍은 좀 그러니까 가을이나 또 봄에 어느 좋은 날을 한번 또 잡아보죠. 뭐 제작진께서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가을이면 운동회여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요? 200만이 되는 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청취율 전체 1위 달성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취자분들과 기쁨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3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30분 오늘도 지난 금요일 날도 30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도 30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첫 주가 이제 시작된 만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여당 쪽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KBS 라디오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메리칸 파이 잘 부르시던데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뭘 얻어왔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이는 충분히 커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좀 얻어온 게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길에 챙겨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당이지만 이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감동하셨던데요. 새로운 국운이 이 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읽어보면 볼수록 명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 정치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련되고 능숙하게 영어로 연설하는 거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바로 직전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지위에 올라선 국격이 됐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 의견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빈손 외교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 외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적을 한 게 미국과 우리가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라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꼬집었는데 이 발언을 궤변이라고 칭하면서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유행할 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이 있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역시 이제 경제 성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을 하면서 방미 성과도 느낌적 성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메리칸 파이 아주 홍보 포인트로 대통령실에서는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장면에 대한 외신 보도가 많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나 성과가 아니라 주로 이렇게 의전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일부 노래하는 장면 같은 게 부각되는 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좀 고무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유튜브 쇼츠 형식으로 많이 이제 잘라서 인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아예 제목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실패를 책임지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물러가야 윤석열 외교가 삽니다라는 제목을 올렸는데 정작 주목을 받은 거는 아메리칸 파이 노래와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원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윤 대통령하고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부르려고 준비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소식통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 조율된 그 아메리칸 파이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따로 작곡가이자 이제 가수인 돈 맥클레인이 서명한 기타를 준비한 거고 윤 대통령이 열창하고 난 그 소절의 다음 소절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사인데 큰아들인 보 바이든 사망한 보 바이든과 관련해서 개사해가지고 부자 간에 같이 부르던 대목이어가지고
윤 대통령이 한 소절만 덜 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듀엣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전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의미로 바보 대통령실 이렇게 의문형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대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모함을 하는 거는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반국가적 작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지나치게 민감하세요. 이게 원래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국가 모독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법 104조의 인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이게 국가기관의 대표자를 모욕하는 것도 국가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 모독죄, 즉 국가기관의 대표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욕을 할 경우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됐는데 이게 2015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고 98년도에 아마 법이 폐지됐습니다. 즉 이전에는 위헌 결정 받고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실제로 국가기관의 대표자를 모욕하는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사실 이게 아니 뭐 그 기획을 했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그렇죠. 그래서 우위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발끈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보니까 돈 맥클린과 CNN이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 맥클린이 이번에 원래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투어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우연적으로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더라고요. 맥클린의 그 인터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처음에 브리핑 할 때만 하더라도 백악관 쪽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라는 정도만 물어봤고 관련된 그 뭐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부른 대목이나 이런 것들은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즉흥적으로 한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CNN이 돈 맥클린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그러니까 위드 노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CNN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이제 백악관에서 노래 부르기를 원했지만 나는 지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투어를 하는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NN에서는 이제 인용하기로는 조크드 온,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돼 있지만 원래 목요일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그 백악관 만찬이 있던 날이죠. 목요일에 원래 같이 노래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보도되지 않았거나 같이 노래하기로 계획돼 있었다라는 부분은 빼고 보도를 대부분의 언론이 거의 90% 이상의 언론이 빼고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CNN 원문은 아메리칸 파이 with the South Korean President 이렇게 맥클린이 얘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같이 부르기로 계획돼 있던 걸로 CNN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언론에는 그 부분은 빼고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것이 당시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CNN 인터뷰도 전화 인터뷰이고 약간 좀 농담이 섞인 가벼운 인터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맥락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뭐 다음 주에 방한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양쪽 정부가 동시에 발표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확인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맹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글입니다. 이걸 인용 보도를 했고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중러 보복이 한국과 윤 대통령한테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이 미국이 제공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의 방향성을 전부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만큼 주변국들이 지금 이번에 어떤 외교 행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대목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5월 하순에 열리고 나면 아마 여름쯤에 방한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조기 방한 쪽으로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 매체들은 다음 주죠. 7일에서 8일 사이에 방한할 것이다라는 날짜까지 박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된 거니까 조기 방한으로 결정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향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교도통신 같은 경우도 동맹국인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협의 그룹, 그러니까 NCG를 우리가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일본을 여기에 합류시켜서 판을 더 키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거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나 식민 지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죄나 반성, 그리고 이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나 반성을 표명할 것이냐. 지금 봐서는 그런 언급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래저래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 현지 반응을 보면 일본 소위 이제 극우 쪽에서는 가서 립 서비스를 충분히 하되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가 기시다 총리가 그 소위 일본 회의 등 극우 쪽으로부터 받는 충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어느 정도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 약속은 없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그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NCG의 일본, 한미일이 NCG를 같이 구성하는 것. 이러면은 군사적 동맹 관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NCG가 한미 동맹의 제2막 두 번째 한미 동맹 수준으로 동맹의 수위를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일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하고는 우리 동맹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 여당의 말대로 하면 한미 간의 제2의 동맹, 한미 동맹의 두 번째 막을 연 그 자리에 일본이 초청받아서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NCG, 한미 공동성명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핵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IAEA의 추가 의정서는 뭘까 찾아봐야 되죠. 찾아보면 뭐냐면 불시 사찰을 포함한 무제한 핵 사찰입니다. 2시간 전에 통보하고 무조건 사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에서 혹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든다든지 하는 의심이 있으면 2시간 전에 통보하고 한국 원전을 사찰할 수 있는 근거를 한미 공동성명에다가 넣어둔 겁니다. 즉, 이 NCG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확장 억제력을 확장하는 것, 넓힌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이 그룹에서 할 개연성이 한미 공동성명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면 그 개연성이 농후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전문가들과 한 번 더 이 부분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드디어 김재원 최고위원회 한 달간 자숙 기간을 끝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공개활동 중단 오늘 끝내고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일단은 최고위원 사퇴 의향이 있는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한 달간 자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제주도와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을 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또 최고위에 출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최고위원 잦은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뭐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사과라든지 자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이지 않은 걸로도 들릴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진 사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소명 요구하면 자세히 소명하겠다. 계속해서 일단 이제 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사실 뭐 비슷하게 이제 구설수에 있습니다만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오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는 생각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그 강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또 강조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꺾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이게 이제 윤리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꾸려진 뒤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뭘로 이제 징계를 할 거냐라고 이제 사유를 오늘 황정근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의 이야기, 이거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거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라고 했던 미국 강연 역시 문제가 됐고,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렇게 발언했던 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징계 사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정크 머니 섹스라고 했던 JMS 민주당이라고 표현했던 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징계 사유로 꼽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그 발언,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는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정근 위원장은 논의는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저는 태영호 의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 보고서와 4.3 관련된 특별법에 규정된 4.3 사건의 성격과 관련된 정부 여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의견은 꼭 듣고 싶습니다. 개인의 소신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도.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 등이 정부 여당의 특별법에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된 심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오늘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목소리를 낸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특별법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원 대상이 너무 좁다, 지원 범위가 너무 좁아서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특별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선구제 후 회수,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먼저 정부가 구제 방안으로 변제를 해주고 이게 사기를 친 사람들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이 방안이 지금 특별법에서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 대상이 협소한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6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정황이 명확해야 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보증금의 상당 액수를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나 그 집의 면적이 서민 임대주택, 임차주택의 이제 크기에 맞아야 되고, 경매나 공매도가 진행돼야 된다. 이 6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안상미 대책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그토록 얘기했던 선구제 방안 빠졌고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도 죽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기자회견 현장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악질적 집단 사기 행각이고, 정부가 그동안 보증 확대 혹은 악성 임대인 관리를 실패했던 일종의 정부 정책 실패가 함께 있는 문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태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먼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 수 있을지 본인의 신념보다는 그분들의 눈물을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